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의 박정인입니다. 시민들의 행복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청과 이 소통의 리더십으로 함께 협력하며 고양시를 만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청의 최성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복지를 말하다에 나오셨습니다. 예, 출연하고 싶었는데 네. 만나게 돼서 여러분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또 시청자분들께서 최성 시장님에 대한 궁금함이 많죠.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대선에서도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관심이 많으신데 시청자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104만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 시민 여러분,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 아주 지지율은 낮았고 꼴찌였지만 정말 분에 넘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고양시는 대한민국에서 10번째 가는 100만 도시일 뿐만 아니라 6조 7천억 투자에 25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30조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는 고양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최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꽃빛 축제가 호수공원에서 아주 멋지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짜니까요. 아무튼 가족과 함께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이 고양시 하면은 굉장히 박람회도 많이 열리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꽃 축제, 그다음에 지금도 꽃빛 축제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참 빛으로 하는 어떤 아름다운 또 행사인 것 같은데 이 고양시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를 좀 더 간략해 주시면 어떤 그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들이 많은데 그 도시들을 평가하면서 각 언론과 전문기관에서 평가했는데 교육 환경이 최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최고, 교통 환경이 3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라고 해서 아주 언론에 일면 톱으로 나왔고요. 또 전국에서 채무, 부채가 없는 도시고. 그러네요. 네. 우리가 또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드니까 뭐 서울, 경기, 또 경남 이런 데서 많은 부채를 삭감해 갔고요.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위치적으로는 호수공원이 있어서 고양 국제꽃박람회가 열리고 있고 5년 연속 3천만 불 수출 계약을 이루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호수공원의 아름다움 속에서 봄에는 국제꽃박람회 또 여름, 가을 국가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또 아주 환상적인 이 LED 이런 조명을 통해서 겨울 꽃빛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가와집이 없이 5,000년의 역사를 지닌 한반도 문화와 문명의 시작이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된 만큼 역사와 전통, 문화, 주민자치 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만 사는 도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뭐 다른 지자체나 뭐 광역 단체 그리고 뭐 중앙정부에서도 고양시에 대한 어떤 참 되게 본보기 교과서와 같은 도시가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게 우리가 됩니다. 하는 일마다 뭐 이번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제천에서 화재 사건이 나면 우리는 이미 지난번 고양 터미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재난 대응 10대 원칙을 만들었던 그런 매뉴얼을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전국적으로 이 고양시의 재난대응 원칙을 좀 연구하고 벤치마킹해라 했고 또 주민자치, 아까 말했던 부채 제로, 또 문화예술, 복지 모든 영역에서 고양시의 시정
또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협치가 롤 모델이 돼가고 있어서 그 점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새해에도 이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높은 고양시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많은 롤 모델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일자리의 방안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일자리의 절박성이 심각하다고 보고요. 우리 이제 벌써 제 자식 또래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뭐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심각하고 또 우리 아내와 같은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 우리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 문제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해가지고 문제가 풀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는 경기 연매출 대한민국 최고의 네. 이 어떤 성공한 테크노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우리가 유치해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했고요. 또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타운인 네. 청년 스마트타운에서 무려 5,500세대에 해당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청년 스마트타운 유치했고 CJ가 2조를 투자해서 정말 이 미국의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최고의 한류 테마파크를 벌써 확정돼서 추진 중입니다. 예. 이것만 해서 무려 25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원마운트라든가 또 아쿠아리움 또 최근에는 스타필드 고양, 네. 이케아 이런 데를 유치함으로써 고양 시민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최대 일자리 창출을 확보했고요. 네. 이제 그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또 주부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에서는 전국에서 이 전국 3관왕의 대상을 할 만큼 네. 노인 일자리는 또 고양시가 최고입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없는 복지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 앵커님이나 제가 집에서 쉬는데 거기에 약간의 복지적 혜택을 받는다 한들 그 시민이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네. 결국 일자리를 통해서 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어떤 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최대의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대통령 그 경선에서도 나가시면서 다양한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고 실제 고양시에서 진행됐던 그 핵심적인 네. 그러니까 큰 틀이 아닌 작은 틀의 어떤 그런 방향 제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고양시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 기억을 해주셔서. 네. 고양시가 1년 예산이 한 2조 가까이 되는데요. 적지 않는 예산이죠. 네. 웬만한 광역 수준인데 그중에 무려 45%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복지 예산에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놀랍고요. 또 하나는 복지가 돈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치매 걸린 어르신 또 장애인 또 뭐 여러 가지 중증 뭐 장애인, 지적 장애인 이 어떤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예산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사랑, 또 다양한 재능 기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 나눔 일촌맺기라고 해가지고 뭐 교회, 사찰, 네. 그다음에 기업, 네. 또 문화예술인들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해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 나눔 일촌맺기에서 이 부분만 해도 뭐 매년 100억에 가까운 예산들을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 복지 혜택을 네. 부여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민간 복지협의체는 또 전국의 지방자치 대상을 복지 분야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 대상을 수여할 만큼 고양시가는 이 촘촘한 복지협의체가 최고다. 네. 라고 했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네. 평생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평생 꿈이 있잖아요. 네. 뭐
북한산 정상을 가보고 싶고 바다를 가보고 싶고 또 뭐 안 가본 문화 공연을 가보고 싶고 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꿈의 버스를 운영해서 그들의 평생의 꿈을 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것도 불과 1년 만에 전국에서 복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에 있어서 45%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고 또 실질적인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또 개별 장애인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고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많은 이런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감동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롤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예전에 출연해 주셔서 직접 이 민원 복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그런 사례를 미담을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국에서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복지 정책에 실험을 할 수도 있는 네.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노인분들이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자체, 광역단체 네. 중에 하나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 경우도 똑같은데 저는 이제 행정을 펼칠 때 저도 뭐 아시겠지만 청와대 근무를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또 젊을 때는 꿈이 교수였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 화려한 공간에 있는 게 도움이 되냐 하면 때로는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머리가 커져 버려 가지고 따뜻한 가슴을 잃기가 쉬워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돼요. 네. 뭐 청와대 있으면서 무슨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국회 있으면서 마찬가지고 교수하면서. 근데 이제 시장을 하면서는 정말 일상 속에서 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물 짓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정책을 펼 때 중요한 것이 시민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간단히 풀려요. 자, 물어보신 어르신들의 경우 저희 아버님이 교육자 출신이셨고 또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저희 아버님 정년퇴임하시고 나서 오랜 세월을 한 30년 동안을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리더십 교육이다 해가지고 당신이 글 쓰고 보내주셨지만 아버님을 보면서 아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구나. 또 어머님 항상 가족만 찾고 그래서 어머니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세요. 가서 문화생활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울증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치매도 오시고 또 말기암 투병도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님도 많이 그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상상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노인 정책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경로당을 신바람 나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일자리, 문화, 복지를 원스톱으로 연결해주고 또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월 5만 원씩 또 이 특별 네. 지원금을 드리고 예. 생인상 차려드리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다양한 복지관과 또 실버 인력뱅크랑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 일자리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양시가 최고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해드리고 문화행사는 고양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동네를 가거나 호수공원을 가거나 또 시내를 가더라도 항상 손주와 함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래서 일자리, 문화, 복지 이걸 한꺼번에 느끼게 하니까 아무튼 뭐 복지도 어르신 정책도 만족스럽게는 한이 없잖아요. 효도가 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봤을 때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복지 정책은 뭐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고양시는 다행히
인프라 여건이 좋아가지고 또 그분들이 좀 편하게 그런 문화생활, 복지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일방적인 어떤 정책으로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그 행정을 집행하시는 걸 좀 느꼈고, 또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노인분들에 대한 네. 신경을 많이 쓰심을 느꼈습니다. 네. 요즘에도 많이 우시나요? 울보시장으로 유명하신데. 계속 눈물이 나게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상황 뵙는 분마다 뭐 어제도 집에 가면 누가 집 앞에다가 또 편지 한 장 놓고 가면 아주 애틋한 뭐 공공 일자리와 관련돼서 너무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주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다가 조금 속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 아내의 일자리, 자식의 취업, 또 부모님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시정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만나는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면 누구나 눈물샘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만 해도 지금 뭐 청각장애인 누나, 떠나보내드린 아버지,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님을 뵀는데, 그전에는 이게 자식들한테 야 아들놈 시장 내봤더니 소용없더라, 바쁘기만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요구들이 많으셨던 분이 갑자기 어머님이 말씀이 적어지시고 또 막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약간 말투도 좀 어눌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 손잡고 눈물 흘렸죠. 그러니까 그때 이 자식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요구하실 때가 차라리 나았구나 하는 것처럼, 또 얼마 전에는 장인 장모님 또 모시고 뭐 영화가도 보고 외식도 나갔지만 마찬가지로 장모님 얼굴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상에 안 좋은 징후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물며 저처럼 뭐 유복해 보이는 집안도 다 아픔이 있는데, 일반 서민들 이 추운 겨울날 진짜 밥 세 끼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 또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식 눈치 보는 엄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아픔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인 거죠. 네.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 화면에 어떻게 보면 좀 잘 많이 잡히지는 않으셨지만 그 뒤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눈물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떤 이 경기도 고양시에서의 그 행정을 집행하시는 책임자로서의 입장과 또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갔을 때 그 최선과의 그 정치적 스케일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솔직히 시장님의 지금 생각하시는 그 정치적 어떤 입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셨나요? 아주 너무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슴속의 고민을 다 그대로 이렇게 마치 훔쳐보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민운동을 나름대로 하다가 교수의 꿈을 갖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 가서 일하다가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에서 떨어져서 백수 생활을 하면서 이 서민들의 아픔을 경험하다가 재선 시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권에 도전을 해가지고 치열했던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하고 남북 문제, 복지, 교육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민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고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만감이 교차하죠. 위상도 뭐 물론 달라졌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잠깐 우리 앵커님은 지나가면서 말씀을 했지만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토론할 때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은 당신의 눈물이 읽혔다. 그것은 눈물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진정성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고, 촛불 시민들의 분노, 또 절규 희망, 세월호의 아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어르신들에 대한 어떻든 일자리, 치매, 건강, 그리고
이 세상의 공정함 이런 부분들을 나갔던 이유도 누구도 대변해 줄 걸로 보지 못했고 그러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뭐 다른 선거에서는 별로 제가 져본 적이 없는데 참혹한 패배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만났잖아요, 시민들을. 근데 첫 몇 달은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지율을 떠나서 당신의 진정성, 또 당신의 비전, 또 청렴성, 또 고양시의 어떤 이런 시정의 성과를 충분히 느꼈다. 앞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기에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말고 올곧게 당신의 길을 가라. 이런 격려들을 너무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도 뛰었고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2번 해서 많은 선거에 한 8승의 승리 경험이 있지만 그걸 다 합한 것보다도 이번에 저는 패배가 더 소중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제가 가슴에 안고 이제 앞으로 펼치는 행정,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큰 정치를 할 때 이번 민주당 대선 경험은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큰 경험이었고 저의 인생, 저의 정치관,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제 판단에는 그 민주당 경선 당시에 최성 시장님의 그 모습은 그 가장 그 정치인으로서의 본연의 그 굵은 선을 보여주지 않았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시 이제 다른 후보들 만나면 또 똑같이 이야기하시려면서.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가장 그 정치인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로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양시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양시에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노인 종합복지관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주거 단지 자체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년층도 많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도 꽤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 경력 단절 여성들 고민이 항상 많으시고, 그럼요. 그거는 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요?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사회자님 질문이 제일 예리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야 다른 시장들은 또 다른 후보들은 쌈박한 눈에 띄는 정책이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야 정치적으로 크지 이것저것 잘해서 뭐 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정치 공간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뭘로 하지? 청년들을 마음을 살까? 어르신 표를 한번 가져와 볼까? 여성을 또 할까? 그러기가 어려워요, 고양시는. 또 대한민국 왜 104만 고양 시민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 가장 청년들의 꿈의 도시죠. 방송, 영상, 예술, 문화가 꽃피우는 청년 도시예요. 그다음에 또 가장 은퇴한 분들이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 복지 도시란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서로 고양시에서 와서 살려고 하는 복지 도시란 말이에요. 뭘 택해요? 청년을 택합니까? 복지를 택합니까? 어르신을 택합니까? 거기다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뜨고 부각받기 위해서 뭔가를 이벤트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 삶의 질 최고의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그 속에서 그 일자리가 나오면 나의 아내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나의 부모님에게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청년들에게 무한 기회를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하면 여성들의 경우는 고양시 여성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인구의 50%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잠재적인 역량이 뛰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양성평등의 사회가 되느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로 봤을 때 이제 저희들은 우선 공직 내부에 여성의 지위 향상을 해줘야 되겠다. 여성 부시장,
또 여성 관련된 여러 주요 부처의 어떤 배려, 왜 이분들이 결국은 시정을 펼치기 때문에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성들이 주요 공직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 연합,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공감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또 다양한 협치를 통해서 여성들이 복지, 교육, 문화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 여성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보육 문제, 네. 아이들 보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예. 맞벌이 부부에게는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또 어르신 중에서도 여성들의 경우는 또 그분들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해줘야 되는 전체가 맞춤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 안전하게 어떤 심야에도 다닐 수 있는 여성 안전 도우미 서비스도 그렇고, 또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창업 센터도 그렇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 네.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촘촘한데, 그래도 몇 가지 영역 중에 아쉬운 부분은 여성들이 정말 천국일 만큼 최고의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못 미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최성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 안보, 그러니까 통일 쪽에 굉장한 전문가인 것으로 일단은 지금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고양시가 그 근접한 북한과의 네. 근접한 지역으로서의 다양한 통일 정책을 또 네.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는 네. 이름이 굉장히 거창합니다만 네.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네. 가지고 네. 도대체 어떤 건지요? 네, 우선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매출 70조에 달하는 70조에 달하는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와 같은 제2의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고양시 유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에 방송 영상 특화단지가 조성이 됐고, 또 청년들의 벤처 네. 주거 일자리 복합타운이 조성됐고, 또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네. 미래형 도시가 됐고, 네. 또 CJ가 2조를 투자하는 최고의 한류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합쳐서 투자 금액만 6조 7천억, 일자리만 25만 개 일자리 창출, 경제 효과가 30조. 이건 뭐 서울과 같은 광역에서도 하기 어려운 힘든 프로젝트가 됐고요. 이게 100만 평이에요. 네. 이 100만 평을 둘러싸고 있는 850만 평의 이제 이 개발 유보 지역이 장항, 대화, 송포라는 JDS 지구가 있는데 그동안 발전을 못 시켜왔어요. 네. 근데 이걸 평화통일 경제특구로 조성하자 해서 법안 발의를 국회에다 해놨습니다. 예. 제가 이제 김현미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네.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법안이 돼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비중 있게 통일부랑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거는 바로 미래의 통일 시대를 어딘가에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100만 평과 850만 평에 해당되는 이곳에 제2의 개성공단, 또 UN 국제 평화도시, 네. 또 UN 평화인권기구, 이런 부분도 유치를 하고, 당연히 우리들의 테크노 타운도 유치를 하면 이런 가운데 중국, 미국, 일본 이런 해외 자본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UN 기구가 있는데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을 핵을 포기케 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생존의 출구를 줘야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마. 그러니 핵을 포기해라. 개성에서 고양시까지 1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지방 자치 교류 하자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느 모델이냐? 독일 통일 모델이에요. 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서독 정부가 잘 된 게 아니라 서독에 있는 지방 정부가 잘 동독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교류 협력해서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 네. 후유증이 없이 이룩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김대중 정부 때 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주역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위반하고 3단계 통일론 위반했던 입장에서 또 국회의원 때도 다 통해만 4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제가 고양시에서 정말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통일특별시를 구축하자 해서 추진하는데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시장 된 지가 7년 되잖아요. 처음 평화통일특별시 또 남북 민간교류 할 때에는 시민들이 무슨 소리냐, 무슨 저 기초자치단체 시장이 말이야. 그러려면은 중앙에 있지 말이야. 요즘은 한반도가 전쟁이 나는데 고양시가 존재합니까? 한반도가 평화정착 없이 우리들의 시민들의 안전, 일자리, 번영이 가능합니까? 이제는 다른 지자체 시민들이 서로 저에게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라도 이렇게 안전한 거죠. 우리가 오히려 남북 문제를 풀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듭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시민교육, 평화교육의 중요성이죠. 고양 시민들은 또 반대로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니냐.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그런 근데 조금의 이제 아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있을 네. 건데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요. 이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다 보면 뭐 보수 진보도 있고 정당 지지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정치를 할 때 무조건 저나 저희 당을 지지하는 사람, 무조건 다른 당과 이런 데 지지하는 그건 중요시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절대 다수의 분들을 보고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정을 보살피지 않고 통일 이야기나 하고 뭐 이러면 모르지만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고양 시민의 일자리 창출의 최대 프로젝트고 또 그 외에 안보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을지훈련이 된다 하면 누구보다도 을지훈련을 철저한 시민안전 대피훈련으로 하니까 막연히 북한의 도발에 따르는 어떤 이 을지훈련보다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제 북한이 탈북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걸 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최 시장이 청와대에 있었고 국회에 있었고 그러면서 시장을 하는 게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이나 뭐 권력의 사닥다리를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고양시의 발전을 연결해서 생각하겠구나 하는 것이 대다수고 이제 그중에 일부는 뭐를 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제 양심을 얹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양시에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데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시정을 돌보지 않고 약간의 야심 때문에 뭐 통일 문제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금방 야, 너 통일부 장관으로 가라. 야, 시장 그만해라. 이렇게 될 텐데 아직까지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좀 더 이 시를 잘 챙기고 앞으로 오히려 이 당신은 경선도 보고 경력도 보고 할 때 고양시에만 있기에는 아깝고 진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평화와 통일과 국가를 위해서 언젠가는 정말 큰일을 해라 라는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연연해 하면서 그런 행보를 하지 무조건 평화 통일 이렇게 거창한 담론으로 안 가죠. 이제 대통령이 뭐 미국을 가서 의회에서 뭘 하거나 국회 한국에서 뭘 할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언론 보면 나오는데 빅데이터로. 사실 제가 최성 시장님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평화 통일 그다음에 장애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요? 보면은 특히 장애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가족분의 또 이제 누님께서 계셔서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신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시 오늘 가셔서 빅데이터를 보시면 최선 그러면 고향, 시민, 또 어떻든 삶의 질, 행복 이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이게 요즘에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겠죠. 왜냐면은 이제 고향 꽃축제 꽃 박람회나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꽃빛 박람회 네, 축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붐을 타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셨을 그럼요. 텐데 지역 경제 활성화 사실 지역 경제 지금 뭐 보이는 치수와 체감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다릅니다. 고양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학자 출신이고 또 다양한 이제 국정 경험을 하니까요.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조금 종합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복지를 예산을 투입하고 2조 중에 반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안 돼 봐요.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거리 축제를 해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면 대표적으로 제가 시장이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인수위를 꾸렸는데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하니까 꽃박람회 없애라. 킨텍스 없애라. 또 뭐 아쿠아 스튜디오 없애라. 고양시에서 투자해놓은 가장 중요한 걸 시민들이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무슨 도움을 주느냐? 나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왜? 꽃박람회 했더니 다 외주업체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관광만 오고 가고 교통체증만 있는 거예요. 화해업체들이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대거 고양시에는 화해업체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50만이 와서 지역경제에 와서 한 달 동안을 그냥 뭐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겼겠습니까? 근데 꽃박람회 끝나고 나면 나머지 11달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 쪽만 잘 되면 뭐예요? 덕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꽃박람회도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꽃박람회가 끝나면 가을 호수예술제, 또 겨울 꽃빛축제, 여름에 또 장미축제 연결하고 덕양구에는 또 거리 축제를 활성화해가지고 혹자는 야 시장이 너무 놀기 좋아하는 거야. 저 놀기 좋아하지 않아요. 저처럼 365일 33년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으면 왜 가서 노느냐. 제가 시민과 함께 거리 축제를 해야 와서 소통하고 즐기고 외식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가서 모든 부분이 우리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통은 시장과 시민만 해서는 안 돼요. 아파트의 위층, 아래층, 동장, 구청장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공직자, 보수, 진보 같이 어우러야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뭐 우리도 이제 시정을 펼치다 보면 제설 자금을 잘못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또 뭐 재난사고가 나거나 하기도 하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확산이 안 돼요. 가짜뉴스가 확산이 안 돼요. 야, 최성시장 1년 12달 열심히잖아. 불쌍하잖아. 공직자들 정말 눈물겹게 일하더라. 시민들 같이 함께 협치하더라. 그래서 혼날 것도 줄어들고 좀 박수 받을 것도 최성의 개인 성과가 아니라 시민들의 성과로 이어지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아무튼 우리 시정이 다른 지자체랑 독특하다. 또 저는 저를 향한 이를테면 뭐 따가운 시선 또 정치적 반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좀 섭하고 또 진짜 때로는 화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끊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주 고양시를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소방차 한 대 지나가고 해도 걱정돼가지고 집에 계시다가.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의 자나 깨나 시정을 하니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고향 시민들은 좋겠다고. 근데 우리 아내나 아들 딸도 우리도 시민 아니냐. 최소한 시민들에게 해주는 정도의 이 예우는 가족들한테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폭소로 와가지고 저희 어머님 구순인데 생신 못 챙겼죠. 또 가족들하고 뭐
몇 년 동안 그 편한 외식 한번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죄책감이 많죠.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저희 이제 복지를 말하다에 출연해 주셨던 광역단체장 분들이 네. 대부분이 지방분권에 대한 네.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최성 시장님 같은 경우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느낌인데 어떤 그 지방분권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현실과 현재 문제와 앞으로의 바람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고요.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서울에 와서 살면서 뭐 항상 광주 정신을 잊지 않았고 또 5.18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지방의 경제 또 지방의 인재, 지방의 대학 이런 지방이 얼마나 힘든가는 이성적으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서 움직이고 또 정치를 고향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 민주당 경선 나가면서 전국을 다니게 되고 또 지역 공약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뭐냐,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제 자료에 따르면 그다음에 연구 논문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추세로 가면 2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농촌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제 고향 광주도 제 처갓집 전주도 또 뭐 친구가 있는 뭐 대구도 농촌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지금 그 떠나는 농촌 붕괴하는 농촌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만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방법이 뭔가. 그래서 자치분권을 이슈로 가자. 그것도 좀 파격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후보한테 아무래도 그때는 유력한 후보였으니까 제가 안 되면 쉽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유력한 후보가 공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해가지고 판례를 들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지방 주권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이분이 생각하다가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당연하죠. 제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공약이 문재인 후보가 지금 쭉 보니까 대통령 된 이후에도 역시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 공약을 다 이행해요. 거의 80% 90%를.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이미 청사진을 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관철시키겠다. 국회가 못한다면 정부에서라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이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됐는데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제가 어떤 진로 선택을 하든 앞으로 이 자치분권의 전도사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제 모든 이런 열정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청의 최성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복지를 말하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